이 건은 이 국민권익위에서 이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이 사건 자체를 대검찰청으로 이첩을 했다고 하고 또 다시 조사가 들어갈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당시 이 비하이 건 관련해서 경찰과 검찰 서로 좀 떠넘기기 하면서 부실하게 수사했다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네, 부실 수사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의 이야기가 좀 다른데요. 경찰 같은 경우에는 당시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검찰이 빨리 사건을 이송시키라라고 해가지고 이첩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또 검찰에서는 사건 송치를 지시한 적이 없다. 이 보고서에 그런 언급은 있었던 것은 알지만 경찰에서 계속 뭐 내사하는 줄로 알아가지고 BI에 대한 어떤 수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 사건을 뭉개고 부실 수사한 것에 대해서 이 책임을 지금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당시에 작성되었던 경찰에서 작성되어서 검찰로 넘어갔던 이 수사보고서 내용을 좀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 3차 진술조사에서 제보자 A씨가 진술 번복하게 된 그 상황에 대해서 이 조사를 했던 수사관이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횡설수설하면서 석연치 않게 진술을 번복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YG에서 선임을 해줬다라고 하는 변호사가 동석을 했는데 이 변호사가 피의자가 조사받는 그 조사 답변에 대해서 일일이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진술을 제대로 못하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면서 진술 방향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이런 보고서 내용이 있었고요. 또 세 번째는 변호사가 화장실을 가자 그 제보자 A씨가 울면서 죄송합니다. 형사님 말 못할 사정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이 수사 보고서에는 당시에 BI와 제보자가 나누었던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정도의 수사 보고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검찰이나 경찰 당연히 수사지휘를 통해서 BI에 대한 수사를 했어야 됐는데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YG에 대한 어떤 유착 의혹 분명하게 있다라고 보이고요. 변호사가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것도 확실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분명한 건 이 과정에서 BI에 대한 소환 조사 같은 건 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 거죠.